제36일차 광화문 텐트 투쟁, 806일차 되는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일입니다. 6월 14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128차 되는 태극기 집회입니다. 우리가 2년 가까이 한 번도 매주 태극기를 놓지 않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거짓과의 싸움이고 불의와의 싸움이다.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거짓 정권이고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이다. 우리 동지들께서 제가 쿠데타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좌파들 혹은 보수파리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그들의 촛불혁명을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쿠데타고 권력 찬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촛불 상황에서 많은 촛불 연예인들이 지금 엄청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 촛불 집회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과 같이 연예인들이 앞장서서 거짓을 얘기하고 선동 조작을 일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러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에 말도 안 되는 출연료를 받으면서 촛불 쿠데타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공익 제보자 문제도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에 고영태와 노성일과 같은 이러한 거짓 공익 제보자들의 말을 청문회를 통해서 그 모든 말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은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거짓 공익 제보자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행정관 같은 실질적인 공익을 위한 제보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말을 하면은 거의가 이상한 말들만 하고 있어요. 독일에 수십조 돈이 있다. 그렇게 떠들던 그 독일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또 김학의 사건 아니죠. 윤지호를 데리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윤지호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상황들을 안민석은 만들었는데 이 윤지호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지호를 지지하고 후원했던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하고 그 자서전을 썼던 작가는 윤지호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윤지호 방지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소위 말해 6.25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국민들을 살해한 김원봉을 MBC 드라마 이몽이라는 드라마에서
김원봉 띄우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국정농단, 촛불, 탄핵 등등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말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또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역사 책들을 보면은 TV조선에서 말했듯이 김일성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고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의 앞제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바로 학생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더불어민주당 뿐만이 아니라 반미 친북 세력들이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반대했는 속셈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얘기하고 몇백만 명을 굶겨 죽인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6.25 남침이 아닌 6.25 북침의 얘기를 하고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수십만 번의 침탈을 당한 대한민국을 정통성이 없는 듯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역사 바꿔치기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교과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좌파들의 심각성을 우리 국민들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친북, 종북, 반미주의자들의 사상, 이념, 또 대한민국을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김일성에 의한 현대사를 가리키는 그러한 상황이 오겠다. 심각성을 느끼시고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국정교과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문재인 정권 사람들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년 반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완전히 빨갱이 현대사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6월 6일 현충일 날 대한민국 6.25 전쟁의 전범인 김원봉을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SNS상에 촛불 상황에 드루킹과 같은 북한의 테러 분자들이, 사이버 테러 분자들이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나 경찰,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나 다옴과 같은 포털에 나오고 있는 그 댓글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댓글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 사이버 테러 분자들의 댓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수없는 북한 사이버 테러 분자들의 공격이 있고 여론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3만 명에 가까운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분자들이 있습니다. 여론으로 박근혜 죄 없는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조작된 여론으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듯이 21대 총선도 조작된 여론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야당다워야 합니다. 야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치르나 마나입니다. 막을 길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것인가?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자유한국당보다도 의석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국정운영에 피해를 봤습니다. 누구도 일어나서 싸우지 않는 이러한 형국이 지금 되었습니다. 의석 한 석밖에 없는 대한민국당만 전면전으로 싸우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참 그 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에 가깝습니다. 113명의 국회의원 같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싸우고자 하고 한 문재인 전선을 형성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죽을 각오로 싸운다면은 이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독재는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 또한 침묵하는 것이 그들과 공범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듯이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는 것은 제약입니다. 그것은 선에 대한 제약입니다. 악과 싸우지 않고 독재와 싸우지 않으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한계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태생이 탄핵 세력이 절반이 탄핵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태생적 상황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다음 총선은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들에 대한 반미 친북주의자들에 대한, 또한 2년 동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나라를 파괴시킨 자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한편으로 비겁하고 행동하지 않는 보수 파리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싸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도저히 이 정권으로는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도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의 국회의원들한테, 특히 우파 보수 국회의원들한테 명령하시는 것은 독재와 싸우라는 겁니다. 독재로와 싸우지 않고 그냥 덮고 국회의원 한 자리 더, 한 번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고, 우리 민족 앞에 죄를 짓는 거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좌파 독재 정권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망할 뿐만이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을 보면은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동안 위대했던
70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전 세계의 지도자들, 전 세계의 세계인들한테서 가장 훌륭한 기적적인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칭송받았던 그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몇몇 의원들이 대한애국당의 문을 노크를 하고 그 의원들이 늘어나고 또 총선 전 우리가 35명 이상의 현직 의원들을 확보해서 총선을 치르고,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듯이 이번 총선은 분명 탄핵 찬성한 자들과 탄핵 반대한 진영과의 싸움입니다. 앞으로 10개월 남아있는 선거 동안에 그것은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다. 총선의 앞자리에는 누가 계시겠습니까? 황교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불법 탄핵당한, 권력 찬탈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앞자리에서 진두지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과 전면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그대에 의해서 말도 안 된 권력 찬탈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애국당이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태극기 집회를 계기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국민 앞으로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애국당에 함께 하고, 다음 총선에서 대한애국당이 제1당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원 동지들과 애국 국민들께서 큰 마음으로 지켜주실 것을 바랍니다.